안녕하세요. 정인상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탭스 시험 대비와 관련된 적중 특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독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문법을 한 바퀴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는 것 전에 미리 좀 계속 보시고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오늘 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된 빈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워밍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들 자료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풀어보고 나서 같이 특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12월 6일 올해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난이도 조절이 조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감안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1월 달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그걸 좀 예상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늘 풀게 되는 문제들이 최대한 빨리 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 점수화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첫 번째 문장 빈칸 이걸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특히 우리가 맨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이 빈칸이 왜 나오는지 갑자기 잘 모르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도 초점을 맞추겠으나 문제풀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다음에 어떤 의도에서 출제하는 건지 이걸 좀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우선은 기본 개요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가 빈칸이에요. 근데 혹시 이런 걸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문장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마지막 문장 빈칸 집중적으로 볼 건데 이런 첫 번째 문장 빈칸이 14개가 다 나오는 거 아니죠. 뭐가 있다? 6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6문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놓치지 말고 어느 부분에 나올까 이걸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번호가 지정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빈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첫 문장 빈칸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거 6개 문항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이 제시가 된다. 이거 이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풀면서 느껴봤던 부분이 되겠고 혹시나 아직 탭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자 오늘 설명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빈칸에 들어간 내용은 사실 이제 적절한 내용이 뭘까 이걸 좀 따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내용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번역은 됐는데요. 정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의도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주제 파악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독해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된다? 이걸 왜 썼을까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돼서 키워드라는 부분을 내가 얼만큼 잘 잡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잡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주제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정답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정답 같긴 한데 꼭 하나가 더 남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오답을 제거하는 훈련들, 이런 속어법이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키워드를 좀 찾아보세요 하는데 키워드를 못 잡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은 다 돼요. 번역은 되는데 실제 키워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보통 한 3개 정도의 키워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3개의 키워드를 얼만큼 잘 잡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이걸 좀 해볼 텐데요. 보통 삼각형의 모양을 많이 그릴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워드를 조합을 통해서 대의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서 키워드가 어떻게 제시되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읽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들 우리가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얼마큼 정확하게 인지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답 유형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특강을 보여드릴 때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칸 문제 자체도 결국에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글의 내용과 다른 것들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이 범주상이 우리가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지상에서 다 맞는 것 같은데 한 단어가 문제다.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얼마만큼 어휘 실력이 갖춰져 있느냐예요. 어휘가 안 되면 사실 이 오류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단어장 탭스라고 나와 있는 어떤 단어장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최소한 5번 정도는 암기한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옆에 친구를 괴롭히더라도 여러분들 단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단어를 빨리 외워줘야 이런 문제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범주상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나열형의 본문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을 딱 집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오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2월 달 시험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긴 했지만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단정적 어구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only가 있다거나 wholly가 있다거나 아니면 every나 mainly 이런 단어 있으면 오답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기념하면서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가지 패턴 오늘 정리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쌍괄식 지문이 되겠습니다. 쌍괄식 지문. 쌍괄식이라는 거 오랜만에 들으시죠? 탭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언어 시간에 배웠던 쌍괄식이라는 구조가 탭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글의 주제가 맨 앞에 있고요. 다음에 글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 형태가 쌍괄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치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결국에 빈칸인 겁니다. 그래서 뭘 골라야 돼? 글의 주제 고르는 거 동일한 겁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이 보충 설명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문장은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 센텐스고요.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에 주제가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게 마지막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적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빈칸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읽어주는 거 잘 갖고 가야죠. 그러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인터인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네이티드를 했어요. 기부를 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을 어디에다 했냐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문도 좀 잡아드리긴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문장의 중간에 투부정사는 뭔가기 위해서라는 번역이 꽤 많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네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하긴 했는데 이 기부를 왜 했는가? 기부의 목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읽어 갈 건지 아니면 가끔씩 우리가 독해가 좀 되시는 분들한테 보통 권장합니다. 어디냐면 이쪽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한 주제가 매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주게 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바로 적절한 컨비네이션이니까 컨비네이션 결합되어 있는 거죠. 뭐를? 기술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커리어를 위해서 미래에 가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댐이 누굴까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 this는 뭐냐? 이것까지 가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빈칸에는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떠올라야 돼. 그래서요. 다시 갑니다. 적절한 스킬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this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them이 누군지 이 두 가지만 잡아주면 크게 봤을 때 삼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컨비네이션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뭐다? this가 있고 다음 세 번째는 them이 누군지 이 세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계속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The Institute에서는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말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펀드를 이용할 예정인데 기금을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수진들을 뽑을 거래요. 또한 구매를 하는데 장비를 구매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s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번역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읽고 있는지,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모든 기술들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댐 하나만 잡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일로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 페인팅이나 스컬프처나 엑스비션이나 마케팅 이걸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회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케팅하는 거 아니면 전시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바로 댐이 가리키는 건 일로를 하는 학생들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내에 뭐가 들어간다?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다음에 누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적절한 기술을 얻게 될 거다. 이 삼각형이 딱 그려지게 되면 정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기부를 하긴 했는데 기부의 목적은 뭐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바로 협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역시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combination of skills가 되겠습니다. 이 스킬이 결합되어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형광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딱 조합을 해보세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다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거고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게 된다면 적절한 combination of skills를 얻을 수 있다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럼 정리됐습니까? 선택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A, B, C, D 지금 잡아야 될 게 뭔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잡아야 된다? 키워드를 그대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도 정리하고요. A부터 보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지금 등록생 수가 낮아서 문제인 건 아니죠. 그래서 탈락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이를 보시면 Ars Pundits. 이때 펀디트가 뭡니까? 단어 문제 발생해서 단어. 만약에 이 단어 모르면 세모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끌고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광고를 할 수 있는 펀디스를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광고한단 말은 아니니까. 애드버타이스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 역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펀디스라는 단어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원래 펀디스는 뭡니까? 익스퍼트의 의미가 되겠죠. 전문가의 뜻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인티그러티브라는 단어 뭡니까 이거? 그치. 본문에 나와 있는 collaborative의 의미. 협력적인, 통합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정답이 C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때 결정, 데이빗 한 번 더 갑시다. 현재 아트 코र्스를 보존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펀드, 그러니까 버짓 디피시트이 있다. 예산의 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건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현재가 아니죠. 새롭게 뉴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단어들 세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죠. 그럼 다시 이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떠야 되겠고요. 머릿속에. 다음에 두 번째 인티그러티브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우리가 C를 정답으로 좀 더 쉽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이렇게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색깔의 좀 펜을 갖고 가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방금 어떻게 풀었냐면 앞뒤를 보니까 그래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다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어도 앞뒤 두 가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탭스가 이렇게까지 친절하지만 않습니다. 가끔씩 뭐냐면 다 읽어야 돼요. 전면적인 독해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쌍괄식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만을 줄 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문장에 매칭되도록 나오진 않아요. 유사성만 준다. 그래서 명확한 추론이 불가능해요. 읽다 보더라도.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큼 요약을 잘하느냐, 빠르게 요약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끔씩 학생들이 또 질문해요. 이게 지금 쌍괄식 구조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본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몇 번에 뭐다라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 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가능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매칭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풀이 바로 또 시작을 해봅시다. 두 번째 역시입니다. 역시 빈칸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오늘 전부 다 이것만 할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계속 넣을게요. 뭐냐면 첫 번째 문장 빈칸 문제풀이 방법이다. 자, 시작합니다. 자, 내가 가수로서요. 라이브 재즈 싱어로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싱어로서 깨닫게 된 게 뭘까요? 그러면 역시 문제풀이 방법은 동일하게 갑니다. 자, 보시면 It is the indeterminate입니다. 그러면 indeterminate nature라는 표현인데 불확정적인 특성이다. 뭔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뭐가요? 그러면서 engender라는 것은 뭔가를 유발하다, 낳다라는 의미로서 최근 들어서 탭스 특성이 뭐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항상 고민이 되죠. 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울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면 그래요. 약간은 좀 강압적인 방법이 단어를 많이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anyway 보시면 유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한한 발달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요. 내가 재즈 싱어로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불확정적인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바로 무한한 발달이 일어나요. 느낌 좀 오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재즈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1번은 그나마 좀 우리가 협력적인 프로그램이겠다. 그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겠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도 오지 않았을 경우에 전체를 읽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 빨리 볼게요. 위에 봤다면 픽스드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노래에 시퀀스가 정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브 밴드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콘서트를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구문 중에 there is no ing 뭐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그대로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뭘요? ramification. 결국에 결과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매칭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결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 하나. 다음 두 번째, 무한한 특성이 있다. 불확정적인 특성과 무한한 발달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서 명확하게 좀 굳힙시다. 내용을요. 자 보시면 테이프 쇼가 있습니다. 그러면 TV에서는 이미 녹화가 된 이런 쇼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어떠냐면 한 번 딱 녹화가 되면 계속 똑같아요. The same, 똑같이, remain the same이죠.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라이브 공연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unpredictable 의미죠.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hinge on의 의미는 depend on이죠. 뭐뭐에 의존하다, 달려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컨디션에 달려서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연결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좀 복잡하니까 좀 깔끔하게 갈게요. 다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불확정적인 특성이 존재하더라. 다음 두 번째, 무한한 발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결과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TV쇼라는 건 똑같지만 여기과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바로 예측 불가능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연결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또 역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지를 보는데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 사람이 재즈 싱어로서 노래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딱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각각의 라이브 공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캐릭터의 의미 자체는 특성의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각각의 라이브 공연이 굉장히 서로 간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답 가능성이 높죠.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것의 스케줄만큼 딱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스케줄이 잘 갖춰져 있으면 퍼포먼스도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걸 이야기한 건 아니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스펙테이터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면 가수와 싱어와
스펙테이터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스펙테이터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싱어들과 밴드 멤버스들이 뭐 해야 된다? 더 일관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coherent 해야 되고 consistence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지면서 정답은 A.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뭐다? 모든 공연이라는 게 딱 획일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콘서트 할 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live performance라는 부분하고요. 다음 different character의 의미에서 different의 의미까지 연결하면 정답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실제 선택지에 보게 되면 딱 하나의 키워드 아니면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딱 조합을 시켜놓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죠. 자, 지금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고 왔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혹시 지금 2번까지 들었는데 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한 두세 번 정도 읽고 다시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지금 특강을 들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문장 번역이 조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다시 하고 다시 1번부터 출발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지는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특강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패턴이에요. 세 번째 패턴. 오늘 총 5가지 패턴을 정리할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내에서 모든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굳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조적 지문의 유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장이 1번하고 2번하고 살짝 달라요. 지금 유형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조적 지문의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쌍괄식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글의 구조는 쌍괄식 그대로 연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온 상태에서 2번이 두 번째 문장에 주제와 상반된 내용이 먼저 한 번 나와버려요. 그래서 다시 글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주제가 있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제를 원래 똑같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설명 방식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제와 상반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이 이러한 역접의 의미가 갖고 있는 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의 전개 전체는 바로 다시 주제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동일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설 문제집과는 약간 좀 다른 구조니까 탭스 특성에 맞는 기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이제 좀 과거에 출제됐던 방식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 풀 때는 눈이 조금 커야 돼요. 저도 현장 강의할 때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학생들한테 눈을 좀 크게 뜨라 이런 말 하는데 문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발견을 하자라는 거죠. but을. 문장 중간에 but이나 yet, however가 있을 때 빨리 발견해서 문제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해야 될 범위가 어딘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장이 5개 문장이 있을 때 이 5문장을 동일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좀 빨리 읽어야 될 것과 다음에 정독을 해야 될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 문장과 다시 연결해서 내용을 추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이 여기에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발견돼야 되면 이거 however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문 길이는 한 6줄 정도니까요. 6줄 내에서 이 정도는 쉽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좀 보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비판했냐면 어떤 정책이 있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export the crude oil, 즉 원유를 수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유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비판을 했다. 즉 다시요. 오일을 수출하려고 하는 정책을 비판했다는데 왜냐하면 doing so,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뭐가 돼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 하나만 하고 갈게요. 바로 뭐냐면 이 전체 내용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잡아놓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책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이 빈칸이 지금 플러스적 내용일까요? 마이너스 내용일까요? 이것만 알면 선택지를 읽을 때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가겠습니다. 비판을 했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장이 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상반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이 있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새로운 크루드 오일의 매장지를 find, 발견해서 drill, 굴착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일 자이언츠들이 이것들을 이 상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ship abroad의 의미 자체 외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다 나왔고요. 왜냐하면 오일 프라이시스가 더 높기 때문이다. 즉 기름값이 더 좋은 외국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however 들어갔으니까 이거 매칭돼서 들어가야 된다. 다시 갑니다. 위에서는 좋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름도 많이 생산해내고 또 많이 판매하다 보면 수익도 많이 나겠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however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뒤집어줘야 돼. 내용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 거냐 보겠습니다. 이것이 꾸준한 increase를 유발하게 됩니다. 꾸준한 증가가 일어나는데 뭐에서? 바로 domestic price도 계속해서 올라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국내에 계속해서 팔 때는 좀 값싸게 팔았는데 해외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해외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국내 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to the extent that 그러면 뭐뭐 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compromise. 이게 compromise는 뭐였다? 해치다, 손상시키다 이 뜻입니다. 다시요. 타협하다가 아니라 손상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단어 외울 때 어떤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반드시 예문 중심으로 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anyway, 그러면 컴프로마이스가 해치게 될 건데요. 뭘요? 전체적인 산업 분야들까지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포함해서. 그러면 자 빈칸 다 잡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전체적인 산업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역시 프로핏까지도 해치게 될 것이다. aggravation이라는 표현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악화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각각의 회사에도 사실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전체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프로핏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 다 정리됐고요. 자, 이 부분 연결해서 다시 맞춥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 삼각형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A에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마켓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domestic economy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죠. 그래서 탈락.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소진시키게 될 겁니다. 새로 발견된 크루드 오일 리저브를 즉각적으로 재빠르게 소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건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소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라는 게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일 컴퍼니들이 바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발견이 돼 있는 것들을 외국에 수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deteriorate의 의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악화시키다.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바로 domestic industries를 국내 산업들을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뭐하기 때문에? 바로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국내 산업들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보시면 다시 우리가 본문에서 잡았던 지금 형광펜의 부분과 그리고 선택지에서 보게 되는 이 형광펜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ABCD를 정말 난이도 높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ABCD 읽는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원인인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다? 단어 문제. 오늘 지금 단어만 10번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잔소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번역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장 번역을 얼만큼 잘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번역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번역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네 번째 패턴의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뭘 강조했냐면
A, B, C, D를 번역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다시 본문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의외로.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특강 듣고 난 이후에 뭐냐면 본문은 괜찮은데 선택지가 번역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 분명히 A, B, C, D 중에서 두 개가 지금 헷갈린다면 두 가지가 혼동돼서 문제를 못 풀고 있다면 본문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택지의 문제가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선택지를 푸는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갑니다. 쌍괄식 구조라는 거 변함 없어요. 다음에 지문 자체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자 선택지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선택지 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어떨 때는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사실 문제 풀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단어를 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세모. 그러면 뭘로 비교하느냐? 바로 앞에 제시된 내용과 뒤에 제시된 내용을 봐서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것만으로 세모라고 한다면 우선은 남겨두셔야 돼요. 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앞뒤 내용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선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선택지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지 중심의 문제풀이 방법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9세기 후반기에 프렌치 페인터인 골드먼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commenced의 의미 아시죠?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뭐 commerce라든지 이런 단어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뭐 command나 이런 단어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commence의 의미는 begin, start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뭔가를 시작했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모든 문제 풀이는 쌍괄식으로 우선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읽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선은 흐름은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depiction을 했어요. 묘사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묘사를 했냐면 바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enchanting 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alluring 아니면 우리가 역시 계속해서 attracting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매력적인 전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환. 뭔가 전환을 했다. 즉 다시요. 19세기 후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다? 전환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전환이냐라는 건데 바로 일하는 레이버러에 대한 디픽션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각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consciousness the awakening과 같은 의미 어떤 의식화 아니면 자각과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일하는 레이버러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전환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의 사회적 각성이라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40세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주로 묘사했던 게 뭐냐면 현실적인 시리의 랜드스케이프를 즉 도시 풍경화죠. 이런 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도시의 풍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액센트의 의미에서 accentuate로 넘어갔습니다. 강조한 거, emphasiz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강조한 게 뭐냐? 도시의 어떤 화려한 전면부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카이스크레이퍼로서 바로 마천루가 되겠죠. 높은 빌딩들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도시 주변에서.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자 이거 여러분 형광펜 가 있어야죠. 그러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트랜지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원래는 뭐였다? 시티 랜드스케이프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벨기에 있는 마이닝 타운에서 즉 광산 마을에서 보냈어요. 시간을. 그랬을 때 소재가 되는 것이 좀 더 튼튼해지고 또한 좀 더 somber 우리가 sturdy라는 표현 자체는 좀 튼튼해진 이 somber라는 표현 자체는 뭡니까? 원래는 좀 어두운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들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였냐면 힘든 일을 하면서
또한 담담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족과의 리유니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광산에서 광부로서 일하면서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바로 일을 하지만 또 역시 가족들과 나중에 저녁에 가서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however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어떠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매력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전환이라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제 사회적 자각과 각성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B, C 한번 비교해 볼게요. A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도시 생활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트랜지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도시 생활의 어떤 활기참과 활발함을 보여준다는 건 틀린 거죠. 두 번째 볼게요. 묘사했습니다. 어떤 대안적인 관점을. 즉, alternative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point of view라는 표현 아시죠? 관점입니다. 관점을 보여줍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모습이 뭐다? 도시가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city landscape를 그렸다면 나중에는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단어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alternative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묘한 특성을 이때 여러분들 subtle의 의미 아시죠? 미묘한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masculinity 이 단어 뭡니까 이거? 남성성이잖아요. 본문에 이게 물론 뭐 sturdier 아니면 somber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성성의 강조는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때 masculinity의 의미가 들어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들을. 이들이 근데 자 마이너 묘사한 거 맞죠? 또한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가족과 일하고 있다는 건 틀린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요. 선택지.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묘사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잡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자체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데이비스를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이 부분 depicting에서부터 시작해서요. together with까지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마이너들과 함께 일했어요 이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their family 의미가 답이 되지는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왜 언급했을까라는 거 이것도 연결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잡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우리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혹시나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포인트만 좀 다시 정확하게 좀 적어서 여러분 책상 앞에 좀 붙여놓으세요. 많은 분들 좀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야 문제 풀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5번 문제 마무리 지읍시다. 5번은 뭐냐면 사실은 문제풀이 방법은 4번으로 다 끝났어요. 전체 4가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총 6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6가지 중에 4가지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사실은 뭐 미술과 관련된 내용도 탭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미술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긴 되게 벅차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인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게끔 좀 노력하는 이런 부분도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5번째 패턴이 뭐냐? 주제형 독해 유형이에요. 나머지 문제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탭스 독해가요. 이런 경우가 보이는 겁니다. 반복적인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가끔씩 보면 이거 몇 달 전에 봤던 주제인데요. 아니면 이거 작년에 봤던 주제랑 비슷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이 주제들을 머릿속에 담아서 잊어먹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 이제 인물이나 아니면 작품들 이거는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됐건 뭐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다 포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 경제학 이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적 경제 이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좀 설명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혹시 친구들 중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문제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남겨놨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가져온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이건 뒤쪽으로 이제 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부분이 나오는 건 맞긴 하지만 이건 이제 주제형 부분이라서 뒤로 좀 빼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음 특강 때 해야 될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지막 문장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조지 오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하나의 저널리스틱한 어빌리티 때문에 유명했다는 겁니다. 즉 마치 글 쓰는 것 자체가 마치 신문기사를 쓰듯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나 리뷰나 칼럼에다 이렇게 썼다. 문제는 뭡니까? 역시 however 오늘 지금 들어가는 내용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던 리더스들이 이 오해를 인식하기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소설가예요. 자, 그러면서 특히나 뭐 때문이냐면 상당히 성공적인 소설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애니멀 팜에 대한 이야기 동물농장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탭스 지문에서. 그래서 혹시나 동물농장을 잘 모르신 분들은 오늘 지금 백과사전 이런 거 좀 찾아서 좀 반드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984라고 하는 1984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오웰에 대한 설명과 다음에 애니멀 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984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좀 더 보겠습니다. 전자는 그러면 이때 the form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전자, 애니멀 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바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어디에? 바로 소련에요. 그러면 뭐한 이유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스탈리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탈린주의라는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농장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통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the letter, 이때 letter라는 표현 자체는 1984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떠냐라고 해서 나중에 몰아갈 거예요. 다시요. 오늘 지금 마지막 문장 빈칸을 일부러 하나 지금 끼워 넣어놨는데 문제 푸는 방법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후자라는 거 뭘 다루고 있냐면 봤더니 뭐가 비교되냐면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의 역시 마찬가지 미래지향적인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세계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엘더스 헉슬리의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이 작품과 비교가 되는데 뭐하고 있냐면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더라. 뭐에 대해서요? 바로 소셜 라이프에 대해서 결국에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지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다음에 the former라는 부분과 the latter의 의미에 있어서 후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들어가는 형태에 있어서 바로 이것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A를 좀 보겠습니다. 오웰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런 비슷한 지문도 탭스에 기출된 적이 있긴 합니다. 바로 겸손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했는가? 그러진 않죠. 결국에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다. 결국에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면 효율적인 정부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지금 이게 효율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 단어 때문입니다. condemning 이 단어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엘더스 헉슬리의 작품을 좀 어느 정도 읽어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의 백그라운드를 얼마큼 갖춰놓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conducive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으면 세모갑니다. 근데 conducive라는 말 자체는 원래 무슨 뜻이다?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을 특히 그 사람의 열렬했던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의 정체성을 감춘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통제에 대한 비난, 비판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다시 키워드가 하나 더 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패턴을 쭉 보여드렸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먼저 뭘 해야 된다? 키워드 잡아야 된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네, 키워드가 뭘까? 혼자 찾기 어려우면 옆에 친구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 돼요. 네가 찾은 키워드는 뭐니? 내가 찾은 키워드는 이건데 서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대입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저도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역으로 질문할 때 왜? 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역시 오답들을 정리하는 방식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요. A, B, C, D에서 왜 안 되는지 어느 부분 때문에 정답인지를 계속해서 체킹했는데 이런 체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연결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쭉 보시면서 자, 독해를 이제 흐름을 좀 잡았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뭐 할 거냐면 마지막 문장 빈칸을 또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서로 연결될지를 좀 보시면서 내용을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2월 달에 계속 진행되는 이 특강을 통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거고 실제 물론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음에 특강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드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좀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 찾으면서 본인의 공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독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쭉 연결해서 전체 40개의 유형이 다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같이 흐름을 잡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했던 내용들 다 마무리 잘했고요. 12월 6일 여러분들 시험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